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32페이지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7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7번에 뭐냐면 간선에 시설되어 있어요. 저압에서의 간선 시설. 자, 그때 맨 처음에 우리가 집에서 계량기에서 맨 처음에 나온 요 선을 우리가 간선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간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온 이 간선으로부터 분기된 요 선을 우리가 분기선이다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전동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동기 모터 M, 그 다음에 전열기 H, 전열, 전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를 시그마 IM, 그러니까 전동기에 흐르는 전 전류를 우리가 시그마 IM이다 라고 보고요. 자, 전열에 흐르는 걸 시그마 IH라고 보자 이거. 즉 전동기에 흐르는 모든 전류, 그 다음에 전등 전열에 흐르는 모든 전류를 시그마 IH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간선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0라고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간선의 허용 전류라는 게 있어요. 간선의 허용 전류. 자, 구하는 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그마 IM이, 그러니까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가 시그마 IH, 전등 전열에 흐르는 전류보다 작더라 이거예요. 즉 전열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간선의 허용 전류 I0라는 값은 이렇게 구했을 때라 시그마 IM 플러스 시그마 IH, 그냥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시그마 IM,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가 시그마 IH, 전등 전열에 흐르는 것보다 크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얘는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자, 시그마 IM,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가 50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때 허용 전류 I0 값은 얼마가 되냐? 1.25에 시그마 IM 플러스 시그마 IH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시그마 IM이 자 50A보다 크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허용 전류 I0는 어떻게 가냐? 1.1에 시그마 IM 플러스 시그마 IH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전동기에 흐르는 전전류 시그마 IM이라는 게 얘가 60A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IH의 값이 예를 들어 얘가 30A 라고 하면 그때 간선의 허용 전류 I0는 얼마라는 거? 1.1. 얘가 50A 크잖아요. 그죠? 1.1 곱하기 60 플러스 30 계산해보면 얘가 96A 이렇게 쓸 수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0A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가 1.25, 여기가 1.1 이거를 잘 구분하고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를 보자. 자,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IF라고요. IF.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요 IF는 자 3 시그마 IM 플러스 시그마 IH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IF는 2.5 I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그마 IF 다시라고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두 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떤 더 작은 값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자 시그마 IM이라는 게 얘가 60A고요. 여기 시그마 IH라는 게 예를 들어 30A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전선에 만약에 이 전선을 100A짜리, 그러니까 100A까지 흘릴 수 있는 이 간선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IF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IF는 3 곱하기 60 플러스 이거 30이잖아요. 그죠?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 210A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IF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해요? 2.5 곱하기 100 해서 얘가 몇 암페어가 돼요? 250A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는 이 두 개 계산한 것 중에 작은 값인 210A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회로를 보죠. 분기회로. 자, 분기회로에서 자, 여기에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자, 그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간선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간선으로부터 나온 걸 우리가 분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분기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분기선에 뭐가 이 분기선 보호용 뭐도 있어야 돼요? 차단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차단기는 원칙적으로 이 간선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3m 이내에 공사할 수 없을 때가 있겠죠. 그때는 여기에서 얘가 8m 이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어요. 언제냐? 이 분기선의 이 허용 전류의 값이 0.35 B1 이렇게 되면 얘가 8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 과전류 보호, 그러니까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용량이 100A짜리라고 하면 이 분기선의 허용 전류가 35A보다 크게 되면 얘를 8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분기선의 허용 전류 I0라는 값이 0.55 B1이라면 B1이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임의의 거리에다가 우리가 이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원칙적으로 몇 미터 이내? 3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얘가 8m 이내를 하려면 얘가 몇 프로? 35%보다 커야지 우리가 8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132페이지와 133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넘어가 보셔서 우리가 134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분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간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분기선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기선에 뭐가 있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7가지가 있어요. 15A 분기회로. 그 다음에 20A 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A 분기회로, 그 다음에 30A, 40A, 50A, 그 다음에 50A 초과하는 이러한 분기회로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즉 이 분기선에 흘릴 수 있는 전류가 15, 20, 20, 30, 40, 50, 50A 초기화짜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기선의 전류에 따라서 뭐가 나눠지겠어요? 전선의 굵기가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15A 분기회로와 20A 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선을 2.5스퀘어짜리 이상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A 같은 경우에는 얘는 4스퀘어. 그 다음에 30A 같은 경우에는 6스퀘어. 그 다음에 40A 같은 경우 얘는 10스퀘어. 그 다음에 50A는 여기 16스퀘어짜리를 써줄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이상은 써줘야 된다. 이거 당연히 50A 초과는 이거보다 큰 어떠한 이 전류값에 따라서 전선의 굵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전선 굵기도 함께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전멸장치 및 타임 스위치 보자 이거예요. 전멸 스위치. 9번에 전멸 스위치 및 타임 스위치. 자, 이 전멸 스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멸 스위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등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 전등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를 그냥 뭐 방 하나에다가 하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전등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군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돼요. 즉 전등이 6개 있으면 스위치 하나 써야 되고 만약 12개 있으면 스위치를 몇 개 써야 돼요? 2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6개의 군마다 스위치 하나를
써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타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타임 스위치가 뭐예요? 여러분들 현관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현관에 등이 어떻게 돼요? 점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센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뭐 스스로 또 꺼지잖아요. 그죠? 꺼질 때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또는 뭐 주택,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얘는 3분 이내에 꺼져야 돼요. 그죠? 3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뭐 여관, 호텔, 이런 데도 다 불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이 전등이 불이 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적인 주택에서는 3분 이내에 불이 꺼져야 되고, 공공장소인 뭐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이 타임 스위치가 소등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등에, 이 전등의 효율이 있겠죠. 그죠? 이 전등의 효율은 최소한 효율이 70 루멘 퍼 와트다 이거예요. 즉 1와트당 우리가 최소한 70 루멘의 어떤 광속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효율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70 루멘 퍼 와트라는 값을 여기서 70이라는 값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자, 저하 목내 배선의 허용 전류 이렇게 표 나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전류 감소 계수라는 게 나와요. 전류 감소 계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동일 전선관에 여기 이 전선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0A를 흘릴 수 있는 전선이다 이거예요. 근데 얘를 동일 전선관 안에 내가 세 가닥을 넣었다 이거. 그럼 얘도 100A, 100A, 100A겠죠? 자, 근데 얘를 동일관 안에 세 가닥을 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에 원래 있던 거에 0.7배가 된다 이거. 100 곱하기 0.7을 해서 얘가 70A까지밖에 어떻게 한다? 못 흘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뭐가 나? 열이 나죠? 근데 이 전선을 세 가닥을 똑같이 넣게 되면 열 방출이 어떻게 해요? 적겠죠. 그만큼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류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전류 감소 계수인데, 전선을 세 가닥을 넣으면 70%인, 그래서 70A까지밖에 못 흘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내용과 네 가닥, 그 다음에 5, 6가닥에 대한 다 전류 감소 계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동일한 금속관 안에 보통은 세 가닥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닥일 때 전류 감소 계수가 0.7이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75번 페이지는 136페이지 136페이지에 175번을 보죠. 자, 전격 전류가 20A, 40A인 전동기와, 자, 이렇게 됐으면 시그마 IM 전동기에 흐르는 전전류가 얼마 돼? 20 플러스 40해서 얘가 60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A인 전열기 5대를 사용했다. 그럼 시그마 IH가 10A인 게 몇 개? 5개니까 얘가 얼마 돼요? 50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 IM이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가 시그마 IH보다 어떻게 크죠? 그 다음에 시그마 IM이 50A보다 더 크게 되죠. 그래서 허용전류 IG는 어떻게 돼? 1.1의 시그마 IM 플러스 시그마 IH가 되는 거죠. 자,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1.1 곱하기 60 플러스 50 해서 계산을 해보면 116A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나번에 116A 되겠네요. 자, 176번 보도록 하죠. 자, 176번. 저하 목내 간설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 결정이 되는가? 즉, 여기에서 전선의 굵기는 뭘로 인해서 얘가 결정이 되냐? 그게 뭐예요? 허용전류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전선 굵기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허용전류더라 이거.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뭐가 있냐? 허용전류, 전압강하,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허용전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라번이 되겠더라.
자, 117번 보죠. 자, 전격 전류 30A 전동기 한 대와 전격 전류 5A 전열기 두 대를 공급하는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허용전류 값은 얼마가 되는가? 자, 여기에서 시그마 IM이라는 게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가 30A죠. 그 다음에 시그마 IH 전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5A짜리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이거 10A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IF는 이런 거 있어요. 3 곱하기 시그마 IM 플러스 시그마 IH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대로 써보면 3 곱하기 30 플러스 10 해서 얘가 100A짜리 과전류 차단기를 써주시면 되겠더라. 답은 답번에 100A 이렇게 되겠습니다. 178번. 전격 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저하 목내에 접속하는 콘센트의 전격 전류가 몇 A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는 거. 자, 여기에서 분기하는 게 15A짜리니까 당연히 여기에 달리는 부하는 당연히 15A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콘센트도 당연히 15A짜리를 써 주셔야 되겠죠. 답은 가번에 15A 되겠네요. 자, 179번. 전격 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저하 목내에 접속하는 콘센트의 전격 전류는 몇 A인가? 뭐 78번이랑 79번은 똑같은 문제가 되겠다. 그죠? 당연히 15A 이렇게 되겠다. 그죠? 18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으로 저하 목내 간선에 분기하여 전기에 사용되는 이르는 저하 목내 전로에 저하 목내 간선과 분기점의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곳에 개폐기물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가? 이 얘기는 자, 여기에 간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분기선이 나오죠. 그랬을 때 분기선 보호용 이 과전류 차단기를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되냐 이거예요. 간선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원칙적으로 3미터 이내라고 했어요. 그죠? 답은 라번에 3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1번. 전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에 관련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공장, 사무실, 학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부와는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스를 몇 개예요? 스위치 한 개당 6군으로 하라고 했죠. 그죠? 6개. 답은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한다. 답은 6개가 되겠죠. 그죠? 자, 182번. 자,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은 그 효율이 몇 루멘 퍼 와트일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효율. 얼마라고 했어요? 70 루멘 퍼 와트. 이거 이상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83번. 자,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가구실 현관 등의 조명용 백열전등을 설치했을 때 몇 분 이내에 소등이 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얘가 아파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개인주택이죠. 그러니까 얘는 3분 이내에 타임 스위치가 어떻게 돼요? 소등이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39페이지에 자, 11번 보시면 여기에서 저하 목내 배선에 사용되는 우리가 공사 종류를 보자. 공사 종류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400V 미만, 그 다음에 400V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눠보면 자, 우리가 전개된 장소에서 대부분 다 쓸 수 있어요. 400V 미만에서는 이 전개된 장소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애자, 합성수지, 금속, 금속 덕트, 버스 덕트 또는 라이팅 덕트 공사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기타 장소에서 애자, 버스 덕트 공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00V 미만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자, 이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플로어 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다 외울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요? 점검할 수 없는 장소, 즉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예를 들어
콘크리트 안에다가 우리가 배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집어넣고 다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장소에서는 프로덕트 또는 셀루덕트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저하 목내 배선을 표 맨 밑에 뭐라고 쓰는지 볼게요. 저하 목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케이블 공사로 할 경우 시설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사를 할 때 만능이다 이거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공사 종류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뭐? 합성수지, 금속관, 그죠?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케이블, 그죠? 우리가 저하 목내 배선에서는 요 만능 다 할 수 있는 거, 그죠? 어떠한 장소든 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가요전선관, 케이블 공사를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만 쓸 수 있는 게 플로덕트 공사와 셀루덕트 공사. 이거 여러분들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 12번에 보시면 애자 사용 공사 보자 이거예요. 자, 이 애자 공사에서는 어떻게 되냐? 애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하 목내 배선을 쓰는 애자는 다 여러분 노배자라고 해요. 노부애자라고 쓰죠. 자, 노부애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애자가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전선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애자 보이죠? 이게 이제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선이 우리가 저압에서는 선이 뭐예요? 거의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갈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노배자라고 해요. 이 부분을. 전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인테리어가 그 술집 같은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노배자 이거예요. 노배자. 그랬을 때 이 노배자에 대해서 보자 이거죠. 자, 전선의 종류 보면 이 전선을 뭘 써야 된다? 저런 전선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격거리 볼게요. 자, 전선과 조용제 간의 이격거리. 자, 여기에서 전선과 조용제 간의 이격거리라고 하는 건 조용제가 어떤 벽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벽면에 이 애자를 이렇게 박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노배자라는 애를 박아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용제와 이 노배자 간의 이 거리, 이 전선과 여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쵸? 예. 이 거리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400V 미만에서는 400V 미만에서는 이 거리가 2.5cm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00V 이상에서는 건조한 장소에서는 얘가 2.5cm인데 얘가 습기 있는 장소다, 뭐 기타 장소는 얘가 4.5c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 건조한 지역은 2.5cm, 기타 지역은 3.5cm가 돼야 된다. 이 내용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 상호관 같은 경우에 전선 상호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선이 두 개가 나란히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선과 이 전선 간의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리. 자, 이 거리는 6cm 이상 해주셔야 된다 이거. 6cm. 6cm. 자, 그 다음에 지지점 간 거리는 여기에서 이 높애자 간의 이 거리를 최소한 2m 이내로 하라 이거예요. 2m 이내. 자, 근데 얘가 세로로 되어 있으면 얘가 6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다 아셔야 되니까 이 전선과 조용제 간의 거리는, 이 전선과 이 벽면의 거리는 2.5cm 이상. 그 다음에 이 전선과 전선 간의 거리는 6cm 이상. 그 다음에 이 애자와 애자 간의 거리는 2m 이내로 우리가 시공을 해줘야 된다. 이게 애자 사용 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격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보죠. 합성수지관 13번에 13번 자, 합성수지관 보도록 하죠. 자, 전선의 몰드 안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가 됐고요. 자,
물든 홍 깊이 3.5cm 이하, 뭐 두께 1.2mm 이상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폭을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합성수지 몰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쫄대라고 하는 거예요. 쫄대. 쫄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쫄대를 입체적으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쫄대가. 그랬을 때 여기에 폭이 3.5cm 이하로 해야 되고, 요거의 높이가 1.2mm 이하로 된 그런 쫄대를 쓰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이 3.5보다 큰 5cm 이내로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합성수지 몰드가 아니라 관이에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이런 관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자, 가번 전선은 절연전선을 연선으로 일 것이고, 당연히 자,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을 경우에는 이제 10스퀘어 이하의 것을 사용을 한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이 합성수지관을 연결을 해야 될 일이 있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얘랑 여기 있는 애랑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얘가 어떠한 이러한 이거보다 얇은 어떠한 커플링을 쓸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커플링이 이 합성수지관에 들어가는 두께가 있다, 이거 두께가. 이 두께는, 자, 여기에 관의 지름을 D라고 한번 해볼게요. D 지름을.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거의 두께는 얼마가 되냐? 1.2D만큼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내가 접착제를 썼다, 이거예요. 접착제. 접착제를 사용하면 얘가 0.8D만큼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게 10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12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접착제를 쓰면 0.8만큼만 여기다, 8만큼만 여기다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즉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몇 배?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면 몇 배? 0.8배가 돼야 된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합성수지관의 지지점. 자, 이 합성수지관을 지지하는 게 뭘로 지지하느냐? 자,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얘를 뭐라고 해요? 쉐들이라고 해요. 쉐들. 이 쉐들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 쉐들과 쉐들 간의 길이를 지지점 몇 미터로 하냐? 얘가 1.5m 이내에 설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수지관 지지점 간거리 몇 미터? 1.5m. 이거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자, 15번. 금속관 공사 보자, 이거. 금속관. 자, 금속관 공사도 당연히 뭘로 지지하느냐? 이 쉐들이라는 걸로 지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금속관에서의 지지점 간거리는 여러분들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자, 2m 이내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금속관 지지점은 몇 미터? 2m더라. 자, 그때 여기에서 시공 방법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방폭형 같은 경우에는, 방폭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폭발 방지형은 우리가 방폭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속관은 우리가 어떠한 걸 연결을 할 때 여기 뭘 나사 못을 낸다, 이거. 나사를. 나사를, 즉 뭐예요? 이 나사산을 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랑 어떤 연결을 하겠죠. 그랬을 때 얘가 몇 턱? 5턱 이상은 얘가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방폭형에서는 몇 턱? 5턱 이상 이 나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5턱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폭형에서 나사 5턱. 자, 그 다음에 금속관에서는 또 뭘 쓰냐면 부싱이라는 거 써요. 부싱. 부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금속관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금속관을 내가 입맛에 맞게 자르면 얘를 자른다, 이게 잘라. 얘도 자르고. 그러면 내가 금속을 그 셋톱으로 자르게 되면 여기 어떻게 해요? 상당히 날카롭겠죠, 이 주변이. 그러면
내가 전선을, 이 피복이 된 전선을 여기다 집어넣을 때 이 전선의 피복이 어떻게 돼? 손상이 되겠죠. 그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커버를 씌우는 게 얘를 우리가 뭐라, 얘를 부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부싱이라는 건 뭘 쓰는 거예요? 전선의 피복을 어떻게 하는 거?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게 이 부싱이더라. 그렇죠? 예. 부싱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금속과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금속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잘 통하겠죠? 그래서 얘를 뭐 해야 되느냐? 예, 접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이 접지에서는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느냐? 얘는 제 400V 미만에서 몇 종? 제 3종 접지 공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0V가 넘어가면 뭐가 나오면 돼요? 특3종 접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00V 미만일 때 몇 종 접지 해줘라? 제 3종 접지 공사를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400V 이상일 때에는 이 금속관이 몇 종 접지?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뭐 금속재 외암, 금속재 철대 이런 거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400V 미만 3종 접지, 400V 이상 특별제 3종 접지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안을 매입을 하죠. 그때 콘크리트 안 매입, 콘크리트 매입. 자, 콘크리트 안에 이 전선관, 금속관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금속관의 두께가 금속관 두께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금속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보면. 그럼 여기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두께가 자, 콘크리트 매입시 얼마? 1.2mm 이상이어야 돼. 근데 일반 장소에서는 콘크리트 매입이 아닌 경우는 얘가 1mm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속관에서 콘크리트 매입 시 이 금속관의 두께가 1.2mm 이상이다. 일반 장소에서는 1mm 이상이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지점간 거리 2m, 그 다음에 이 접지 종류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폭형에서 5턱 이상 하라 라는 내용이 또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 142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84번. 자, 다음 중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고 옥내 배선을 시공하고 점검할 수 없는, 자,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검이 불가능한, 그죠? 점검할 수 없는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종류 쓸 수 있어요? 플로어덕트 공사 또는 셀룰라 덕트 공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플로어덕트 공사, 셀룰라 덕트 공사 이런 거 찾아보시면 가번에 플로어덕트 공사라고 되어 있죠? 답은 가번이 되겠더라. 자, 185번. 사용전압이 380V, 즉 뭐야? 400V 미만이잖아요. 그죠? 인 애자 사용공사를 시설할 때 전선과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인가? 자, 여기에서 400V 미만. 그죠? 얘가 무조건 얘는 뭐 2.5cm예요. 그죠? 근데 400V 이상에서도 건조한 장소에서는 얘가 2.5cm이고 기타 장소는 얘가 4.5cm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400V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2.5cm 이상이 돼야 되겠죠. 답은 나번이 되겠더라. 자, 186번. 자, 애자 사용공사에 의한 저 옥내 배선 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죠. 전선 상호 간 간격 6cm.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187번 보죠. 자, 사용전압이 220인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과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 얘도 400V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2.5cm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다음 문제. 자, 6kV 고압 옥내 배선의 애자 사용공사라는 경우에 전선 지지점 간거리는 전선 조형제면을 따라 붙일 경우 몇 미터인가? 우리가 애자 사용공사에서 애자 간의 거리 몇 미터라고 했어요? 얘가 2m라고 했죠. 그죠? 조형제를 따라 붙일 경우에 2m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m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답은 2m 이렇게 되겠더라. 자, 189번 문제 보도록 하죠. 189번. 자, 합성수직원 공사 시 관 상호관 및 박스와 접속관은 관 사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로 해야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합성수지관에서 접착제가 없다라고 하면 얘가 몇 배? 1.2배라고 했고,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0.8배라고 했죠. 그죠? 답은 1.2배 이렇게 되겠네요. 190번. 일반주택 조합 옥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공되었다. 잘못 시공된 것은 가번. 욕실의 전등은 방습 형광등으로 시설했다. 그죠? 욕실은 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습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습형 맞고요. 나번. 단상 3선식 이니케팩이 중성선에 동판이 접속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중성선이나 접지석 이런 데는 뭐 퓨즈라든가 개팩이라든가 이런 거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답은 합성수지관 공사의 관 지점과 거리가 몇 미터예요? 1.5m라고 되어 있죠? 2m가 틀린 거나, 그죠? 합성수지관은 1.5m, 금속관이 2m잖아요. 답은 답원이 틀린 게 되겠죠? 답원이 답이 되겠다. 191번 보죠. 자, 191번.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자, 여기에서 부싱이란 말 나오죠? 부싱은 뭐예요? 전선의 피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피복을 보호한다. 그런 말 찾아보시면, 라번에 보시면 관의 단국의 전선의 피복 손상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라번이 되겠다. 자, 192번 보죠. 다음 중 금속관 공사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5개형 비닐 전환 전선을 사용하였다. 틀린 거죠? 자, 옥내 사용 공사에서, 그죠? 옥내 배선의 공사에서 왜 5개용을 쓰겠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옥내 배선하는데 5개용 거 썼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답은 가번이 틀렸다. 그죠? 193번.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220인 경우에 이를 금속관 공사에 의해 시설하려고 한다. 다음 옥내 배선 시설로 옳은 것은, 자, 가번. 전선은 경동선에 뭐예요? 10스퀘어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10스퀘어. 그래서 답은 6mm의 단선을 사용하였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틀렸죠. 그죠? 10스퀘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4번. 전선은 5개용 비닐 전원 전선을 사용하였다. 이거 틀린 거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옥내 배선 사용 전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4번도 틀린 거고. 답은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전선관의 두께는 1.2mm라고 했죠. 1mm가 아니라, 그래서 1.2mm로 해야 되겠고. 라번 금속관 공사는 제3종접지 공사가 되었다. 맞죠? 왜? 전압이 지금 400V 미만이잖아요. 400V 미만에서 3종접지, 400V 이상에서는 특3종접지죠. 답은 라번이 옳은 게 되겠더라. 그죠? 194번. 금속관 공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여 시설하는 경우 관의 두께는 몇 mm 이상이어야 되는가? 몇 mm예요? 1.2mm죠? 1.2mm. 금속관 공사를 할 때 1.2mm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속관 공사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146페이지부터 금속 몰드 공사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